어제 만남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두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만남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최대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시죠. 오늘 오찬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기.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까? 네? 총괄선대위원장.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신다는 말씀도 아니신 거죠?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직 확정적인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사전에 정비해야 된다는 뜻이 뭐 인선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시간이 조금.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네, 현장에 간 정치부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날렸는데요. 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이재명 기자 여쭤볼게요. 아까 결별에 이건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뭐 밖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야권 전체로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지는 뭐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늘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속단하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히려 패싱한 거다.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가 본인의 어쨌든 뭐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의 철학까지를 반영해서 선대를 구성하는 거고 그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후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패싱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여러 가지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진에서 이탈한 탈진보 세력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거지 후보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패싱으로 느낀다면 사실은 글쎄요, 손을 잡고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 자체가 저는 뭐 특정인 몇 명 김병준 전 위원장을 모시냐 안 모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선대위 내지는 어떻게 그 당을 운영하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슬림하게 정권을 쥐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의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각각의 권한을 다 부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간극을 메꾸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 여기서도 본인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시구수였죠. 그래서 자기는 인내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에게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다. 뭔가 기다리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설득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뭔가 다가오기를 기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데다 실제로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당분간은 시간을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데 특히 누구에게 해가 될지는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윤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막상 선대위가 출범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각종 의견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기는 주되 결별할지 합류할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결판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는 대권 어떤 이런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이 삿바 싸움에 뭔가 피로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이 실제로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여권에서 보실 때 이런 야권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에 대한 이름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대표 간의 회동,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 기본 틀은 상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등과 먼저 회동을 하시고 나서 선대위 구상에 대한 발표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대표를 포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대표라는 어떤 중재자를 데리고 온 것 같고요. 모시고 온 것 같고요. 또 이 중재자만으로는 중재자에게 100% 주긴 어렵기 때문에 n분의 1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김병준 이 대표와 이 김한길 대표를 모시고 와서 이 세 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했으나 김종인 대표 입장에선 대단히 불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우리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합리화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비워놓고 실무사령탑을 먼저 꾸리기로 했죠. 오늘 본부장급 인선 6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 원내외 중진 의원들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준석 대표, 주호영 국회의원,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겸직이죠. 그리고 권영색 의원까지 모든 중진 의원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일각에서는 너무 안정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도 저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인들에 대한 비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선대위라는 게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외연 확장을 해나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지금 보신 명단을 봤을 때는 외연 확장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당 인사들 중에서 특히나 원내대표를 했었고 사무총장을 했었고 이런 이제 중진들을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을 부여하고 이제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정책 본부장은 원희룡 전 지사, 홍보본부장은 이준석 대표, 조직본부장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직능본부장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인물들을 맡겼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총괄위원장 내지는 총괄본부장이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다 중량감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본부들을 엮어대는 역할을 누군가 또 해야 되는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병준 전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위임 정치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을 부여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발탁해서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대위는 구성해 놨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이런 숙제는 남아 있고 그 역할을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기본적으로. 후보가에게 그런 어떤 시험대에 올라온 후보가 스스로 시험대에 올린 그런 국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